3-2 클래스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제가 구조체 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스, 그다음에 뭐 스트럭처, 클래스 이런 이제 키워드를 선언을 좀 구분을 해서 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클래스와 구조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구조체는 스트럭트, 펜이 아니라서,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이제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계속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직접 사용을 했어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기능과 지금처럼 이제 변수 멤버와 데이터 멤버와 그다음에 기능적인 멤버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그룹화하는 것이 클래스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앞쪽에서는 클래스 대신 계속 스트럭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얘를 쓰든 구조체로서의 혹은 클래스 형태로의 사용은 사실상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구분은 굉장히 큽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객체를 만들어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정확하게 구분 지어질 부분이 이 클래스와 스트럭트인데요. 이 스트럭트를 쓰시게 되면 같은 구조체 안에 그 접근이 지금과 같이 이제 외부 접근,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얘네들을 불러다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는 구조체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카 이외의 함수는 사실상 모두 다 외부 접근이잖아요. 외부 접근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런99라는 객체,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변수, 나는 카라는 얘를 이용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 거야. 만들어진 객체, 우리 앞에선 제가 또 변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객체, 뭐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름의 객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질 멤버는 게임 아이디, 그러니까 런99 접근, 접근 연산자 이용했었죠. 점. 그리고 요 안에 fuel, 뭐 게이지라고 해서 커렌트, 스피드라고 하는 멤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끌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외부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요. 스트럭트를 쓰게 되면 가능하지만 클래스를 쓰게 되면 외부 접근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다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 스트럭트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뒤에서 접근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얘네들 다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트럭트를 만약에 썼다면 다 가능한 거죠. 외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럭트를 쓰게 되면 이제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한이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접근 제한이고요. 퍼블릭은 말 그대로 외부 접근도 다 가능하게 하겠다, 오픈해 놓는 그 접근 제한을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이렇게 외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스트럭트는 퍼블릭, 디폴트가 퍼블릭, 그 다음에 클래스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선언이 되어져서요. 얘네들 멤버들, 데이터 멤버도 프라이빗,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이 함수 멤버들도 모두 다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 같은 멤버지만 이 데이터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함수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따로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접근 제한, 그러니까 퍼블릭과 죄송해요. 클래스와 스트럭스의 차이가 그 두 가지, 이 정확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내려가서 요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접근 제한이 3개가 있습니다. 퍼블릭 어디서든 접근 허용이 가능하고, 프로텍티드 상속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유도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직 우리 상속도 공부 안 했고 유도 클래스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스킵 하도록 할게요.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함수 혹은 멤버로의 접근만 허용이 가능한. 여기에는 지금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프라이빗, 얘는 프라이빗, 요 아래쪽에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접근이 가능하고, 위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들은 이 클래스 안에 멤버들끼리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허용 가능한 그러한 멤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run 99.excel, 엑셀, 그다음 show, car, state라고 하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이 멤버들의 허용이 지금처럼 이제 가능하다. 얘네들이 퍼블릭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클래스지만 라는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123페이지에 들어가 있네요. 이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면 요 안에 멤버 프라이빗 클래스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선언되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퍼블릭으로, 얘네들은 프라이빗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었는데, 퍼블릭 엑셀 브레이크 쇼카 스테이츠라는 기능적인 함수들, 엑셀, 메인에서 카 바깥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메인이잖아요. 외부 접근이잖아요. 외부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접근이 다 가능하다.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 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run 99라는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나는 얘를 만들 때 이런 멤버들을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거는 직접 한 번씩 요 위에서 우리 계속 썼던 그 소스 코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118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서 내라고 했는데요. 따로 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완성을 해서 내주시면, 조금만 수정해서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요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은 접근 제어 지시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용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브젝트,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있네요. 제가 앞에서는 변수라고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객체, 이 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하나 뚝딱 만들었다. 이렇게 뭔가 만들었어요. 요 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그 변수를 객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선언된 변수를 가리켜서, 데이터를 가리켜서 멤버 변수.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죠. void로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 펑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멤버 함수라고 한다. 사실상 얘네들 똑같은 멤버입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 지시자 들어가 있죠. 퍼블릭, 어디서든 외부 접근이 가능하게끔 선언되어 있는 멤버들이고, 프라이빗의 경우에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멤버들입니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그리고 객체에 대한 이러한 것들. 용어 설명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내려가서 또 이어서 보시면은 C++에서의 파일 분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파일 분할은 우리 C 할 때도
뒤에서 C++의 경우는 파일 분할이 좀 중요하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C에서 우리 이거 아실 텐데 함수의 선언과 그쵸?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선언은 어디다 하죠? 보통은 어디다 해요? 헤더에다 넣게 되고 그쵸?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소스 파일에 지정한 C 파일에 저장을 하게 하죠. 보통은 이렇게 따로 파일 분할을 해서 넣어 놓는데 왜 이렇게 넣나요? 이제 보이드 생성자에 뭐 fct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뭐 int에 n으로 선언을 해놓고 이제 어떤 임의의 소스 파일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뭐 fct 뭐 10을 넣어서 정수니까 int형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임의의 파일에서 얘를 호출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에서 호출을 할 때 어떤 것을 필요시하죠? 헤더예요, 소스 코드예요? 헤더 함수의 선언을 먼저 보겠죠. fct 이름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이름에 그 10을 인자값을 10으로 넣었을 때 이 형식 자체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죠. 컴파일러에서 헤더를 먼저 찾아주겠죠. 그리고 나서 코드가 얘가 맞아 떨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그 코딩했던 내용들이 이제 쭉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헤더를 먼저 찾아가겠죠. 헤더의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함수의 선언은 헤더에 함수의 정의는 소스 파일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클래스도. 클래스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이제 얘를 이용해서 카라는 걸 이용해서 뭐 ru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딱 만들었을 때 필요한 정보 요거 만들었을 때 필요한 정보 여기로 먼저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먼저 들어갈까요? 얘가 이제 헤더 파일 함수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 코드 함수에 대한 코드를 이제 쭉 나열해서 쓰겠죠. 여기에는 이제 C 소스 파일이라는 가정하에 .c라는 소스 파일이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이 객체 생성할 때 먼저 쫓아가는 게 뭘까요? 컴파일이 헤더 파일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한지 뭐 run 어쩌고 해가지고 뭐 엑셀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쪽 파일이고요. 소스 코드이고요. 직접 만들 때 첫 번째 컴파일이 먼저 찾아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헤더라는 부분이에요. 헤더 파일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 소스 파일에서 이제 참조가 가능하게끔 접근이 가능하게끔 필요한 정보의 함수 선언이나 클래스 선언은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뭐 함수를 선언하더라도 함수를 이쪽에 이제 호출을 하더라도 요거만 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볼 거 아니에요. 얘가 맞아 떨어지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지면서 이제 입력된 코드들이 실행이 되어지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클래스의 선언은 헤더에 그다음에 클래스의 함수의 정의 사실 이쪽에 다 넣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파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헤더와 소스 파일을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의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제 하실 때 내실 때요. 요 파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파일 분류를 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 분류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1페이지에
129페이지부터 이렇게 C 파일, 헤더 파일로 이렇게 128페이지, 129페이지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저장을 해서 내주시면, 따로따로 저장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이 부분이 있네요. 인라인 함수 계속 나오는데, 컴파일 과정에서 함수의 호출문을 대체하기, 이렇게 인라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호출문을 몸체로 대체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함께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라인 함수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정의까지 같이 참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더 파일에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외부로 빼도 인라인 선언해 주셔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두 번째 섹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부터가 직접적인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차시에서 끊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렇게 파일 분할해 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에 2번 있죠? 2번 클래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객체까지 이렇게 생성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이거는 결과는 캡처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 다음 내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